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리뷰어들한테 구매를 요청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AI가 쿠팡 AI가 리뷰어가 그걸 작업하는 걸 아나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어뷰징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리뷰 작업 할 거면은 네. 먼저 이제 해고 리뷰 작업을 해줘야 네. 이제 쿠팡 AI가 이게 진짜 리뷰구나. 네. 그 정도까지 얘가 그걸 다 체크를 하나요? 가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게 리얼 클릭 트래픽이라는 게 즉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쿠팡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어떤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네. 우리가 전상사 공중의 공중파를 이게 어느 게 어쨌든 정확하게 IP 값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이 개개인마다 디바이스마다 IP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진성으로 사람이 마치 진짜 크리켓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와, 네. 저 위에 플레이어들은 뭔가 참 복잡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것만 또 써준다 하면은 이거 오늘 되게 살 떨리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실제 고수들은요 뭐랄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을 자유롭게 씁니다. 사실 이런 걸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레이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합법과 위법, 근데 위법은 아닌데 뭔가 편법이죠. 더 좋게 해서 합법과 편법 그 중간입니다. 좀 옅은 그레이가 되겠네요. 그 실전편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전략이 쫙 다 있는. 그럼요. 제가 어쨌든 항상 뭐든지 예고편 있으면 볼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탑 플레이어들이 실제 보니 어떻게 이 소스들을 갖고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가 네. 거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똑똑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이어서 앞전에 이제 세 가지 그 일관화 작업이 다 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필수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마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개념도 있으시고 단어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마주하시 되실 건데 내가 섭부르게 막 여기저기 전화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잘 구분 지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잘 접목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리얼 클릭 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우선은 요게 쿠팡을 이제 CPC 광고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비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대신 노출도를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고마운 이제 같이 달려주는 판매에 같이 달려줄 수 있는 러닝메이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쿠팡을 이제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트래픽을 내 상품에 이제 추가하게 되면요. 자, 쿠팡 AI가 이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하냐? 인기도.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클릭했는가, 그쵸? 클릭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내 제품이 뭔가 더 좋아 보이는구나라고 이제 그 클릭이 들어왔다고 이제 쿠팡 AI가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기도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된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이제 경쟁사 상품들과 이제 상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클릭률 이제 따져볼 테니까요. 하면 이제 노출 순위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요것만 썼을 때도 상승이 됩니다. 하지만 하고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성장 및 이제 광고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광고비 감소가 있는데 요게 왜 광고비가 감소되느냐? 의아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비는 떨구진 않습니다. 다만 광고 구조로 올라올 자리를요, 이제 클릭률에 따른 인기 반영으로 오가닉 노출 순위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 클릭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광고비 리소스는 뭐죠? 광고비겠죠. 광고비 예산이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라도 내 광고를 더 우리가 보통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비 그 주기가 이제 자정이 끝나거든요. 자정이 다시 시작하고 그때까지 예산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때까지도 광고가 집에 잘 된다면은 예산 더 증액해야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광고비를 더 쓸 내용 그 룸을 이 트래픽이 좀 메꿔주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뭔가 달리기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나란히 해서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비가 더 줄어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줄지 않아요. 다만 내가 더 예산을 쓸지 않고 더 높은 많은 노출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조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트래픽은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초기 마케팅 시에 이제 구매 전환들을 이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 등록 후에 바로 세팅을 진행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쿠팡에서 물건을 파신다면은 상품 등록하고 한참 있다 하시기보다도 이왕이면은 내가 초기에 마케팅, 자 초기에 마케팅이라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고객들을 많이 끌어올려면은 이제 가격 요소와 그리고 쿠팡 광고 그리고 내가 리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리뷰 작업 여기서 핵심적인 게 리뷰 작업인데 리뷰 작업도 결국에는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 구매가 일어났다는 거는 구매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리뷰어들한테 구매를 요청하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쿠팡 AI가 쿠팡 AI가 리뷰어가 그걸 작업하는 걸 아나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어뷰징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볼게요. 아까 일반적으로 쿠팡에서 1000명 중에 한 명이 클릭하고 그중 전환값이 5%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올 네, 때는 그게 아니라 클릭했는데 클릭하고 검색하자마자 바로 구매가 일어난다? 그런 이상하죠. 게 있구나. 네,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상향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트래픽을 넣어주면서. 그럼 그 리뷰 작업 할 거면은 네. 먼저 이제 트래픽을 하는 작업을 하고 리뷰 작업을 해줘야 네. 이제 쿠팡 AI가 이게 진짜 리뷰구나. 네. 그 정도까지 얘가 그걸 다 체크를 하나요? 가끔 그런 리뷰어들 업체들이 리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마 쿠팡에서는 아무래도 그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광고 보고서 보면은 전환율, 구매 전환율, 클릭률 다 나오듯이 그게 안 나올까요?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 검열 들어갈 때 싹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다가 소명을 못하면은 그런 어뷰징 작업으로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마케팅 트래픽은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요. 이제 초기 마케팅 시에 이제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상품 등록 후 세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클릭만 발생하고 이제 구매 전환, 뭐 리뷰 작업 될 수 있고 이제 광고를 통한 이제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클릭만 발생하는데 쿠팡 이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클릭만 하고 이제 구매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을 맞춰서 내가 광고 판매든 이제 리뷰 작업을 들어갈 때 그 구매가 나오든 할 때 동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쿠팡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상품을 우선 가중치를 준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클릭만 뭐 100번 했어. 근데 아무런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AI가 정확히는 뭐야 이 제품은 사람들이 어쨌든 썸네일 보고 클릭은 하는데 제품 내용이 별론가 보다. 구매를 안 하네? 그러면은 당연히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클릭만 가지고는 일정 부분 인기도 순위 반영해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으나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매값이 들어가야지만이 얘가 무난하게 작동을 잘 하고 원하는 목표값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다는데 이게 이제 트래핑이 막 만들어지면서 리뷰가 달아야 네. AI가 이제 리뷰의 진실성이 있다라고 그쵸. 판단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게 리얼 클릭 트래픽이라는 게 즉 우리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뭐 쿠팡 어떤 기능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트래픽을 만들어주는 어떤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트래픽 개념은 사실 처음에 네이버 스마트폰에서 먼저 그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마케팅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그 인기도 네이버 상품 상위 노출을 위한 그런 지수표를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어떤 가중치를 주는데 거기는 이제 최신성,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자마자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버프를 받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 그런 게 있을 거 있고 이제 댓글 작업 다는 것도 있는데 그중 한 요소가 바로 트래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선 마케팅 업체들이 그 해당 상품을 계속 지수가 좋아요. 인기도 받기 위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네이버는 가중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순위가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무 만연해지고 그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업체들이 개발하다 보니까는 서로 여기저기서 우리 게 좋다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들 다 달라요. 약간 대동소이하면서도 다른 데 같으면 다른 게 이 트래픽인데 이 트래픽이 거기서 발전되게 파생돼서 이제 쿠팡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리얼 클릭 트래픽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런 패킷 형식의 어떤 지수로서 딱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는 어뷰징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든 이제 상품 정지나 이런 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얼 클릭
클릭 트래픽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프로그램 맞지만은 이게 어떤 그 디바이스 안에서 IP 값을 뭐 아시겠지만 비행기 모드 왔다 갔다 하면 바뀌잖아요.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인 거를 프로그램적 동작으로 활동해가지고 이거를 트래픽을 뭐 조작이라는 말 그렇지만은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이게 트래픽이라는 건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발전하기 전에는 이미 우리 유튜브나 소츠 영상 제작물에도 트래픽 넣어준 되겠고 우리나라 언론사들 그 댓글 인기 많아가지고 거기는 광고 수익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유발시켜가지고 하는데도 많이 돼 있고 그런 작업장들은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그런 쪽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끔 그런 것들로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전상사 공중의 공중파를 이게 어느 게 뭐 어쨌든 정확하게 IP 값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개개인마다 디바이스마다 IP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진성으로 사람이 마치 진짜 클릭해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네. 저 위에 플레이어들은 뭔가 참 복잡하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것만 또 써준다 하면은 이거의 구매 전환이 안 나오면 네. 또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이걸 맞습니다. 쳐주면서 네. 구매 전환도 만들고 리뷰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정확히 서로 서클처럼 이게 돌아가게끔 네. 한 번에 이게 돌아가야지 이게 네. 제대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항상 이 트래픽은 플랫폼 입장에서 창과 방패거든요. 항상 저기 트래픽은 창이고 막는 건데 만약에 이게 너무 쉽게 돼버리면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있지 않겠죠. 그쵸. 꼼수적인 걸로 네. 대충 찍어서 영상 뭐 1, 2초짜리 찍어가지고 트래픽 써가지고 인기 게시를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플랫폼 입장에서도 좀 더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서 그런 걸 검출해내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는 거는 IP 변조를 통한 그걸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근데 그것도 정교해졌어요. 이제 자주 들어오냐 빈도 수 있게.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창과 방패를 했지 않습니까? 변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그런 거를 다 잡아내려 하면 리소스가 들어가면은 그 서버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런 것까지 필터링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은 되는데 그 아슬아슬한 용인 값을 마케팅 업체들은 그 적정값 찾고 로직이 바뀌었다. 흔히 말해서 로직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로직이 바뀌었다는 건 시간 타임 검출하는 그 시간이 다르다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타임을 들어가는 걸 바꿔가면서 최저값을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바꾸면서 또 계속 서비스하고 거기서 유지하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안 막힌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저도 트래픽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경쟁 사회잖아요. 남이 쓰는데 내가 안 쓴다? 그러면은 뒤처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같은 무기더라도 이거는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또 의미 있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네. 트래픽만 높아서는 오히려 손해니까 같이 그쵸. 판매가 네. 전환이 돼. 그러니까 그 판매가 전환이 되려면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거 그 뭐죠? 그 인기도 올리는 그 네. 지표리 썸네일이라든지 뭐 상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리뷰도 작업해 놓고 네네. 트래픽 만든 다음에 네. 이거 구매 전환하는 것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해야 또 의미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처음에 저는 큰 틀에서 마케팅 기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는 게 상품 기획이 있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기획이 있고 마지막에 마케팅 기획입니다. 저는 요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진짜 고수들이 갖는 판매 실력 3대 요소로 말씀드리거든요. 이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됩니다. 이 모두가 이게 그 요소가 갖춰져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이제 목적에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오늘 말씀드린 그 중에 이제 마케팅 기획 요소 중에 한 부분 중에 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네.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트래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비 절감 목적 이외에도 마케팅 관점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선택적으로 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 줄이겠다. 하지만은 나중에 광고비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순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 광고를 알짜로 쓰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 요소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요 트래픽 사용만 벌써 뭐 제 이실적고 이거 좀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어찌보면 저도 공격당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대표님 존경하고 믿고 이제 말씀을 제 얘기 드리자면은 그래도 1년 넘게 썼습니다. 네, 물론 쿠팡은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은 뭐가 우선이다? 판매량. 잘 팔리면은 용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특히 쿠팡은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래픽만 좋다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트래픽이 올라가도 구매 전원이 안 되면은 얘를 이제 쓰레기다 하고 인식을 AI가 하니까 맞습니다. 예. 나머지가 다 되니까 판매가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쿠팡은 뭐 인정을 해주는 거겠죠. 네. 무슨 뭐 인정이 된다고 오피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고 경험적으로 네. 예, 그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이거 위험한 이거는 오피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그다음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다량의 리뷰 작업입니다. 자, 오늘 되게 살 떨리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실제 고수들은요, 뭐랄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을 자유롭게 씁니다. 사실 이런 걸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레이 섹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합법과 위법, 근데 위법은 아닌데 뭔가 편법이죠. 더 좋게 해서 합법과 편법 그 중간입니다. 좀 옅은 그레이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리뷰 작업 어떤 효과를 주느냐, 그 단기간에 순위를 상승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고객들의 니즈를 더 충동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쨌든 리뷰 작업은요, 일단은 고객을 설득할 목적을 이제 최우선 목표겠죠. 이제 뿐만 아니라 쿠팡 A한테 좋은 상품 지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좋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 AI의 좋은 상품 지수라는 건요, 단순하게 우리가 리뷰 작업, 우리 상품 등록할 때 뭐 불문율처럼 10개, 20개 리뷰해야 된다는 거 다들 일반적으로 판매한 셀분들은 다 익히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다량의 리뷰 작업. 자, 다량의 리뷰 작업은요, 우리 소비자들 설득하는 뿐만 아니라 쿠팡 A한테 내가 상품이 어떤 리뷰를 달리면 어떻게 되죠? 구매를 해야 되죠. 그 구매 지수를 쌓아서 내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10개, 20개 이것보다 하루에 30개, 40개, 50개 와. 이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말 좀 오더레코긴 한데 실제로 영양 그 건강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천 건씩 리뷰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묘한 기시가 아니 도대체 이 제품이 얼마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먹는 사람 없는데 이 많은 제품을 많은 리뷰가 쌓였다는 거는 우리가 보수 적고해도 곱하기 보통 리뷰가 20개 구매, 20명 구매하면은 한 명의 리뷰를 작성하는데 계산해봤을 때 단수 산수식으로 벌써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정말 진성 구매인지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자본력 있는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상위 노출을 만들었는지 메커니즘을 오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론편을 다루지만은 실전편에는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 분들한테 제가 공개를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구매 요소가 리뷰 작업 자체가 어쨌든 쿠팡한테 상위 노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 실전편에선 네. 이 모든 요소들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전략이 쫙 다 있는. 그럼요. 제가 어쨌든 항상 뭐든지 예고편 있으면 본편이지 않습니까? 그게 탑 플레이어들이 네, 실제로 네. 어떻게 이걸 이 소스들을 네. 갖고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가 네. 거기에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판매했던 방식 그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괜히 제가 여기저기 이름을 듣고서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제품, 저 솔직히 혹시 보통 일반 그 강의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품이나 브랜드 오픈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왜? 금방 카피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 그분들이 상품 소싱 기반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약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거기까지 앞전에 제가 소개 못했던 강의 내용에서 이미 탄탄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돌아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쿠팡 PB 상품 코멧인가요? 아무튼 그 PB 상품이 제 제품을 따라했어요. 야, 그건 말 네. 잘했네. 네. 네. 카피 무브까지 해서 제가 제일 잘 나갔던 옵션까지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여전히 1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A에겐 이래야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뭐 철저히 뭐 플랫폼 입장이 의리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쿠팡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판매에 있어 본질의 일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쿠팡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데 네이버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오픈마켓, 소셜마켓 정하고 심지어 아마존, 라자다 이런 해외 쇼피 이런 데 다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치열합니다. 쇼핑몰 경쟁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한다? 해외에서는 무조건 상위 노출 가능하죠. 이미 그런 룰대로 내가 학습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플랫폼 매여서 내가 그 안에서 판매되는 걸 일일비하지 말고 그걸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 실력을 익히고 그걸 접목시켜서 파생해서 나가면은 얼마든지 전략이 다 보입니다. 심지어 오프라인까지.
제가 그 오프라인 쪽도 제가 설명을 조금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는 나중에 더 집중해서 찾아보시면은 어떻게까지 전부 된다는 거지? 뻥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정말 적용되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제 내용을 접목시켜 보시면은 아 그게 맞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딱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어쨌든 그 리뷰 작업은요, 제가 아까 쿠팡에 그 AI한테 상품 질을 좋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뿐만 아니라 빠른 수익 상승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리뷰는 작업은 마케팅의 한 일환이고, 그 마케팅 순간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볏짚단 아시죠? 볏짚단에 불을 붙이기가 똑같습니다. 한 번에 후루룩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뭘 하죠? 계속해서 뭐 집단을 넣거나 아니면은 더 오래 탈 수 있는 걸 넣어야겠죠. 자, 그 더 오래 탈 수 있는 소스가 뭐냐? 결국에는 이 제품이 내가 마케팅 관리를 통해서 어떤 리소스를 계속 부어야지만이 내가 계속 순위 상승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리뷰 작업을 대량으로 할 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상위 노출 판매자들은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절대 판매가 있고, 대충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거의 2대8 법칙 아시나요?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을 보게 되면은 20%가 전체를 모든 매출을 다 커버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근데 쿠팡은 더 극단적이에요. 자, 상위 노출 4개, 10개의 업체가요, 거의 전체 매출 8에서 9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쪼개서 그 절반 이상을 1등, 2등이 다 가져가요. 제가 매출 내봐서 아는데, 제가 지금 주력으로 판매 제품 하나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갑니다. 물론 다른 제품도 제 상위 노출한 것도 거기도 하루 100개에서 150개 나가고, 다른 제품도 제 중위권인데 거기도 100개 정도 전후로 나갑니다. 그럼 뭐 하루만 해도 벌써 4,500개 나간다는 소리죠. 한 달이면 몇 개죠? 거의 10,000개, 20,000개 가까이 되나요? 네, 물론 제 컨디션 좋을 때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15,000에서 2만 사이 상회합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것도 이제 쿠팡의 훌륭한 시스템이 이제 풀피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유롭게 하지만은, 그만큼 내가 일이 편해진 만큼 내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챙기고 여러분들 앞에 사업 계획이 있어서 잘 챙겨갈 텐데, 지금 말이 잠깐 샜는데, 어쨌든 그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매출 중에서 매출은 곧 이제 매출은 아시죠? 그 클릭률 곱하기 전환가 곱하기 단가, 그쵸? 단가 그리고 매출인데, 그 역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클릭을 받고 구매 전환 그 수치가 몇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기획을 플랜을 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케팅 1차 마케팅 이후의 후속 마케팅 과정을 위한 그 데이터를 내가 알아내야 됩니다. 자, 힌트는 사실 이미 기존에 잘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자들의 그런 내용 안에서 이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그 가정이 이제 실제 상위 노출로서 결과값으로 가정이 확실시 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할 그 외부 트래픽 요소라든가, 아니면 자체 쿠팡 자체가 제공하는 우리가 사비를 들어서 하는 것 외에도 쿠팡 자체에서도 훌륭한 마케팅 툴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판매를 맞춰 가야지만이 계속 순위가 유지되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게 쌓이면 오래되면 쌓일수록 정말 나만의 든든한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철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철옹성이 됐어요. 네. 쿠팡이 따라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수많은 이제 리뷰 작업들은요. 자, 일단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고객들이 해당 상품이 인기 정말 많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성을 뭐 그냥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광고를 하고 나도 남들처럼 리뷰 10개, 20개 있어. 근데 내가 광고 구자 상위에 노출했어. 광고 구자 상위 잘 뜨고 있네. 광고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그 옆에 1등이 3,000, 4,000, 5,000 이런 리뷰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들 첫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고객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대표님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광고를 노출시키고 처음 리뷰를 10개, 20개 쌓고 광고 노출 구조를 해가지고 메인 검색 페이지에 상단에 광고 페이지 광고 순위 1순위는 2순위 띄웠어요. 근데 그 옆에 1등, 2등 상위 노출 판매자들이 리뷰 4,000개, 5,000개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내게 상품이 좋아도 어느 쪽을 클릭하는 게 높을까요? 리뷰 많은 거 선택하겠죠.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리뷰 적게 쌓아도 1등을 이길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기획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요. 저는 실제로 네. 아까 봤어요 제가. 네. 1위인가
2위인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오르셔가지고 가운데 네. 딱 차지하고 계신 거. 네. 리뷰가 적었거든요 그 중에. 네, 그렇죠. 적었는데 무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수들 저걸 보통 아시는 대표님들 그 리뷰가 많이 쌓으면 내가 들어갈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리뷰가 많이 쌓인 것이 시장성이 크고 좋은 것이 아는데 왜 자꾸 작은 시장 이렇게 잘 못 파는 판매달 옆에 놔두 팔려고 하세요? 왜 아시죠? 우리 성공하려면 5명 평균이 겨울 4평균이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잘 판매하시려면요 잘 파는 실력자 옆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실력 키우셔야 합니다. 그들에서 내가 후광 효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실력 키워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돋보이게끔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네,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리뷰를 많이 쌓아야지만이 고객들한테 1차적으로는 느낌상 내가 더 인기 있고 좋은 제품이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깐깐한 소비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리뷰 작업한 거는 정말 싫어. 어떤 분들은 리뷰 수를 클릭할 때 평점 안 좋은 수부터 누른다 하더라고요. 저. 그런가요? 예. 와, 이거 빼기셨네요. 자, 어쨌든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의욕까지 수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10사람이 한 사람 속이기 쉽다. 근데 이제는 10사람이 한 사람 속이기 어려워요. 자, 근데 속이는 사람이 50명, 1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리뷰가 네. 한 100개 있을 때 네. 이제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 큰데 네. 이게 1000개 이렇게 커지면은 네. 이게 안 좋은 거 몇 개 있는 게 이게 너무 그쵸. 상쇄되죠. 예. 희미해져. 왜냐면 절대 다수가 선택한 게 참이라고 느끼기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라는 거는 같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내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적당선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가중치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깐깐한 고객들도요. 내가 리뷰를 다량의 리뷰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에 따라서 고객들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속인다는 거는 이 상품 진짜와 거짓 증언의 리뷰를 쓰면은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여러분한테 사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제품 효능감을 내가 준비한 만큼 다른 사람 입을 빌려서 내가 빌려와가지고 대신 얘기를 설명하는 그런 대리인을 데려온다. 근데 그 수가 한 사람, 10사람, 20사람이 아니라 100분, 200분, 300분, 500분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괜찮죠? 네. 그 정도는 합당한 선에서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옅은 그레이 섹션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업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진 리뷰 잘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업체들은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갈 때 그런 판매자들이 어떤 마케팅 집행력 컨디션을 간략하게 어바웃으로 확인해 가지고 내가 경쟁사가 내가 붙을 만한 시장인가 그것도 가늠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마케팅 플레이어를 내가 할 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전략을 짭니다. 자, 우리 워런 부이 우리 승리의 작전실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주의 백중백승이라고 적을 먼저 아는 게 우선인 거고 거기를 적을 알았으면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상태값으로 준비하고 적진에 나가서 싸워야 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마케팅 기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똑똑하셔야 돼요, 이제.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챙기실 거는 고맙게도 공식적인 오피셜한 도구입니다. 네. 너무 약간 그레이 섹션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할 거는 뭐냐? 쿠팡 광고 이제 제가 이제 후속 실전편에 소개드리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쓸 거냐, 더 인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쓸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집행하는 조율 미터기가 있거든요. 수치만 입력하면 어쨌든 저는 요거를 기본 쿠팡은요 이제 매출 최적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색란에서 노출되고 있지만은 비검색 영역에서 광고비가 또 거기서 허투루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실적을 내야 하는 키워드는 그 광고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광고가 일찍 꺼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별도로 빼서 별도의 광고 예산.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선성님의 그 실전 강의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수동 광고 세팅이 나머지 격까지 퍼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걸 뺄 것인가, 어떤 걸 놔둘 것인가 이런 거에 되게 전략적으로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그만큼 저도 어렵게 얻은 만큼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사실 상위 노출 판매자들은 거의 제가 진행하는 방식을 유사 또는 비슷하거나 또 동일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돼요. 사족이 길었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잘 결합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비로소 원하시는 수준의 판매량과 캐시카우가 발생하는 아이템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탑피어들이 솔직히 이런 거 쉬쉬하고 그레이 부분도 있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 까발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